건방진 소리 마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너의 패인이 될 것이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달빛 아래 야담한 자락 시작하겠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며 지나가는 유난히도 혹독한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잿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마을 어귀에 들어선 낡은 장승조차 추위에 질려 몸을 웅크린 것처럼 보이는 스산한 풍경이었습니다. 그 얼어붙은 땅 위로 누군가의 힘겨운 발소리가 뚜벅뚜벅 느리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옷깃을 여미며 종종 걸음으로 집으로 향하기 바빴지만 그 노인만큼은 마치 시간마저 얼어버린 듯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몰골은 참으로 기이하고 처량했습니다. 입고 있는 갈색 한복은 언제 빨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때에 절어 있었고 곳곳이 해저살이 훤히 비칠 정도였습니다. 헝클어진 백발은 거센 바람에 제멋대로 흩날렸고 앙상하게 마른 손에는 옹이진 나무 지팡이 하나가 쥐어져 있어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새만 보고 혀를 차며 지나가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낡고 더러운 몰골 속에 감춰진 노인의 깊고 날카로운 눈빛을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고픔에 지친 늙은이의 눈이라기엔 지나치게 맑고 또 무거웠습니다. 어이고 춥다 추워. 올겨울은 유독 살점이 떨어져 나갈 듯 춥구나. 지나가던 아낙네들이 몸을 부르르 떨며 내뱉는 입김이 허공에서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노인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척 그저 묵묵히 자신의 발끝만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그의 뱃속에서는 며칠째 비어있음을 호소하는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지만 노인의 표정에는 배고픔의 고통보다는 알 수 없는 초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돌부리에 채어 찢어진 집신 사이로 시퍼렇게 엄발가락이 보였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전신을 파고드는 냉기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마을의 중심부에서 피어오르는 따스한 연기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밥 짓는 구수한 냄새, 그리고 생선을 굽는 기름진 냄새가 차가운 바람을 타고 노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냄새는 생명 그 자체였고 동시에 가난한 이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잔인한 벽이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마른 입술을 한번 혀로 축이고는 지팡이를 고쳐 잡으며 그 냄새가 나는 곳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노인이 도착한 곳은 마을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 앞이었습니다. 바로 이 고을의 만석군, 최 부자의 집이었습니다. 소슬대문은 마치 성벽처럼 높았고 담장 너머로는 환한 불빛과 함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최 부자의 60 생일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바깥 세상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수십 개의 청사초롱이 대낮처럼 밝게 걸려 있었고 하인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산적과
떡이 담긴 소반을 나르느라 분주했습니다. 흥겨운 가락 소리와 사람들의 덕담 소리가 담장을 넘어 거리에 흩어졌습니다. 그 풍요로움은 문 밖에 서 있는 노인의 초라함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보는 이로 하여금 기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노인은 그 높은 대문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대문에 걸린 화려한 문양이 비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러움이 아닌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관조적인 시선이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이내 굳게 닫힌 대문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문 밖을 지키던 건장한 하인 2명이 노인을 발견하고는 험상궂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보시오, 늙은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웃거려? 썩 물러가지 못해? 하인의 고함 소리에 지나가던 동네 개가 컹 하고 짖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갈라지고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며칠을 굶어 기운이 하나도 없소이다. 오늘같이 기쁜 날 남은 술찌걱이라도 좋으니 한술 뜨게 해주시면 그 은혜 잊지 않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비굴함 대신 기품이 서려 있었으나 이미 선입견에 사로잡힌 하인들의 귀에는 그저 귀찮은 거짓대의 앵앵거림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안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무슨 일이냐? 하는 굵고 거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해 얼굴이 불구죽죽해진 집주인 최 부자가 뒷짐을 지고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푸른 옷을 입고 있었는데 배가 남산만하게 튀어나와 온름이 터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얼굴에는 탐욕과 오만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고 입에는 긴 곰방대를 물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제 앞에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본 것처럼 미간을 찌푸리며 곰방대로 노인의 어깨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재수없게 생일날 아침부터 웬거지가 와서 난리야? 내 집 대문 앞을 더럽히지 말고 썩 꺼져라. 그의 호통과 함께 입에서 뿜어져 나온 독한 담배 연기가 노인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노인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주름 사이에 옅은 미소가 번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분노를 참는 미소가 아니라 어리석은 중생을 내려다보는 듯한 기이한 평온함이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한번 정중하게 그러나 뼈가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주인장, 적선은 곧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쌀 한 톨이 아까워 복을 발로 차시는구려. 그 말에 최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감히 거지 주제에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최 부자는 옆에 있던 하인이 들고 있던 물동이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 염을 쓰려고 받아둔 차가운 구정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미쳤나? 어디서 훈계질이야. 착. 얼음장처럼 차가운 구정물이 노인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낡은 한복은 순식간에 젖어들었고 하얀 수염 끝에서 뚝뚝 더러운 물이 떨어졌습니다. 구경하던 동네 아이들은 킥킥거리며 웃었고 하인들도 주인의 눈치를 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물벼락을 맞은 노인의 몸에서는 하얗게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추위가 엄습했을 텐데도 노인은 몸을 떨지 않았습니다. 다만 젖은 수염을 손으로 한번 쓱 훑어내며 최 부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고 강렬하던지 흥분에 날뛰던 최 부자조차 순간 흠칫하며 뒷걸음질 칠 정도였습니다. 줬소. 오늘 이 물 한 바가지의 빚은 훗날 더 큰 것으로 갚게 될 것이오. 노인은 나직하지만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목소리로 말을 남기고는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최 부자는 그 뒷모습에 대고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며 소금을 뿌리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노인의 귀에는 이미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다시 어둠이 깔린 거리로 나섰습니다. 젖은 옷이 얼어붙어 걸을 때마다 버석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축제 같던 최 부자 집 앞을 벗어나자 다시금 적막하고 시린 어둠이 노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노인의 주변에는 희미한 온기가 감도는 듯 내리던 눈송이들이 그의 어깨에 닿자마자 사르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으로 한참을 걸어 나온 노인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지붕은 볏짚이 다 썩어 내려앉았고 문풍지는 찢어져 바람소리가 휑하니 들리는 집이었습니다. 그곳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와 어린 아들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노인은 살인문도 없는 마당을 지나 부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엌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솥 안을 긁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솥에 붙은 누룽지라도 긁어 물에 말아먹으려는 모양이었습니다. 노인은 인기척을 내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에헴, 지나가는 길손인데 너무 추워 잠시 몸 좀 녹일 수 있겠소? 부엌문이 삐걱 열리더니 남루한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놀란 눈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물에 젖어 떨고 있는 노인을 보자마자 경계심 대신 측은함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나 어르신, 이 엄동설 안에 물에 빠지신 겁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불을 지피던 참이라 부엌 아궁이 앞이 그나마 따뜻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처지도 딱하건만 주저없이 노인의 젖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좁고 그을린 부엌이었지만 그곳에는 최 부자의 기와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사람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붉은 불꽃이 일렁이며 아까의 수모를 당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자애로운 빛이 서렸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부의 부엌은 비좁고 그을음이 가득했지만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불만큼은 어느 대궐 못지않게 따스했습니다. 여인은 찬장에서 이 빠진 사기 그릇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솥뚜껑을 열자 희멀건 김과 함께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것은 쌀알이 몇 개 보이지 않는 숭늉에 가까운 죽이었지만 며칠을 굶은 모자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한 끼였습니다. 어르신, 변변찮지만 이거라도 드시고 몸을 녹이세요. 오늘 제 아들 생일이라 쌀을 조금 섞어 끓였습니다. 여인은 아들에게 주려던 몫을 덜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노인의 헐어버린 두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노인의 거칠고 투박한 손과 여인의 야위지만 고운 손이 잠시 맞닿았습니다. 노인은 사양하는 기색도 없이 그릇을 받아들더니 후루룩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죽을 비웠습니다.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리고는 빈 그릇을 내밀며 뻔뻔하게도 입맛을 다셨습니다. 허허, 백가죽이 등에 붙으니 이 정도로는 기별도 안 가는구려. 혹시 남은 것이 더 없소? 방 문틈으로 배고픔을 참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어린 아들의 눈망울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잠시 난처한 빛을 띠더니 이내 결심한 듯 솥에 남아있던 자신의 목까지 남김없이 긁어 노인의 그릇에 채워주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셨나 봅니다. 어서 더 드세요. 그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배를 채운 노인은 뜨끈한 아랫목까지 차지하고 누웠습니다. 윗목으로 밀려난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추위를 견뎌야 했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밖에서는 세찬 눈보라가 문풍지를 사정없이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은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깊은 잠에 빠진 듯 했으나 실눈을 뜨고 방 안의 풍경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벽지 사이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온몸으로 막아주려는 어미의 모습, 그리고 그런 어미의 품을 파고드는 아이의 모습, 노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며 그 깊은 눈동자 안에 알 수 없는 빛이 감돌았습니다. 품속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그의 손길이 신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녘이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신을 고쳐 신었습니다. 밤새 푹 쉰 덕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노인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다른 생기가 돌았습니다. 굽은 등도 묘하게 펴진 듯했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샛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인, 하룻밤 신세 잘 졌소. 내 가진 것이 없어 밥값 대신 이것을 드리고 가리다. 노인은 품속에서 낡고 검게 변색된 붓 한 자루를 꺼내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털이 다 빠지고 대나무 대가 갈라진 볼품없는 붓이었습니다. 이 붓으로 무엇을 하란 말씀이신지요? 여인이 의아해하며 묻자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간절할 때 종이에 마음을 담아 그려보시오.
그러면 보일 것이요. 말을 마친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낀 마당을 가로지르는 노인의 뒷모습은 마치 안개 속으로 녹아들 듯 순식간에 흐릿해지더니 이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은 기이한 사라짐이었습니다. 한편 노인을 내쫓았던 최 부자의 집에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일잔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곳간 문을 열던 하인의 비명소리가 기와집을 뒤흔들었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쌀이 전부. 최 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가 보니 가득 쌓여있던 쌀가마니들이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시커먼 썩은 물만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쥐 파먹은 흔적도 도둑이 든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룻밤 사이에 수천 석의 쌀이 녹아내린 듯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재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최 부자는 원인 모를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젖은 집신을 신은 거대한 거인이 나타나 자신의 가슴을 지팡이로 짓누르는 꿈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 최 부자는 식은 땀을 흘리며 비명을 질러댔고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침을 놓아도 차도는커녕 몸은 점점 더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집안의 우물물은 핏빛처럼 붉게 변했고 마당의 관상수들은 한여름인데도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을 쫓아내더니 천벌을 받는 게야. 반면 과부의 집에는 신비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 막막했던 여인은 노인이 주고 간 낡은 붓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쌀미자를 정성껏 썼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붓이 지나간 자리에서 하얀 쌀알들이 후두둑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이 위 그림이 실체가 되어 쏟아지는 기적. 그것은 노인이 남긴 보답이자 선한 마음이 불러온 마법이었습니다. 여인은 넘쳐나는 쌀을 보며 그쪽을 향해 수없이 절을 올렸습니다. 소문은 발이 달린 듯 퍼져나가 최 부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최 부자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라? 그 냄새나는 늙은이가 도수를 부리는 신선이었단 말이냐? 그 붓만 있으면 내 쌀을 되찾을 수 있다. 탐욕에 눈이 먼 최 부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하인들을 풀었습니다. 과부의 집을 뒤져 붓을 뺏어오고 사라진 노인을 당장 잡아오라는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지만 눈빛만큼은 독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최 부자의 하인들이 과부의 집을 들이닥치려던 찰나 마을 입구에서 웅장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뿌 마이너스 뿌 마이너스. 땅이 울리는 듯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광군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로 진입했습니다. 그 행렬의 선두에는 암행어사 출두를 알리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길을 터주었고 엎드려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행렬의 중심, 화려한 가마의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한복을 입은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눈부신 관복을 입고 가슴에는 흉배가 번쩍이는 고위 관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 깊은 주름 속에 감춰진 날카롭고 지혜로운 눈빛, 그리고 하얀 수염은 분명 며칠 전밥을 빌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조정에서 파견된 전설적인 암행어사 박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삿갓을 벗어 던지고 손에 든 마패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햇살을 받은 마패가 번쩍이며 최 부자의 기와집을 정조준했습니다. 죄인 최달수는 듣거라. 노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 부자는 혼비백산하여 대문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물을 뿌리고 모욕을 주었던 그 거지가 생사여 탈권을 쥔 어사가 되어 돌아온 것을 본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다리가 풀린 최 부자는 마당 흙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제가 눈이 멀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노인은 차가운 눈으로 최 부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놈의 곳간에 쌓인 쌀은 백성들의 피요. 내가 뿌린 물은 백성들의 눈물이다. 내 너에게 기회를 주었건만 너는 그 기회를 오만함으로 걷어찼다. 노인의 호령과 함께 광군들이 들이닥쳐 최 부자를 포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노인은 다시 시선을 돌려 군중 속에 숨어 떨고 있는 과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금 며칠 전 아궁이 앞에서 보여주었던 따뜻한 온기로 변했습니다. 여봐라. 최달수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도록 하라. 어사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관아의 형리들이 창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욕심의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썩은 내 대신 황금빛 곡식의 향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 부자가 평생을 악착같이 모아온 재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던 마을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쌀가마니를 받아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어떤 이들은 감격에 겨워 땅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던 최 부자는 자신의 보물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지만 그 소리는 환호성에 묻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것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박어사는 군중 속에 있던 과부와 아들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여인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아이를 꼭 끌어안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어사는 말에서 내려 여인의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여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부인,
그대가 베푼 그 한 그릇의 죽이 나를 살렸고 또 이 고을을 살렸소. 그대의 착한 마음씨가 바로 이 마패보다 더 빛나는 보물이요. 어사는 나라에서 내린 큰 상금과 함께 최 부자가 살던 기와집을 여인에게 하사한다는 증서를 건넸습니다. 낡은 붓으로 그렸던 소망이 현실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여인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어사의 발 아래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자 어사는 다시 행렬을 이끌고 마을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나와 그의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부디 강건하십시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함성 속에 어사는 가마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길이 여인과 아이에게 머물렀습니다. 근엄한 관리의 표정은 사라지고 처음 마을에 들어왔을 때 보여주었던 그 늙은 거지의 장난기 어린 그러나 깊이 있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하얀 수염을 흩날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것이 곧 하늘의 마음이니라. 세월이 흘러 그 마을은 인심 좋기로 소문난 동네가 되었습니다. 과부는 훌륭하게 자란 아들과 함께 객주를 운영하며 어려운 이들을 돕는 큰 상인이 되었고 흉가가 된 최 부자의 옛집터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만 무성하게 피어났습니다. 지금도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밤이면 마을 노인들은 화롯가에 둘러앉아 아이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낡은 지팡이 하나 짚고 찾아와 우리네 마음을 시험하고 갔던 그 신비한 노인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 당신의 집 문을 두드리는 그 낯선 손님이 바로 그분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베품은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로 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신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